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4-4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핀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이만 효과를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선 스펙트럼에 선이 짝수개가 나오는 이상 제이만 효과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자, 우리가 고전적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를 생각을 했었죠. 이 전자가 돌면서 일종의 자석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 자체도 하나의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즉,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자석으로서의 성질 말고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석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자기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군동량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자체적인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는 가군동량이 있고 얘 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군동량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사람들은 요게 자전과 공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뱅글뱅글 돌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나타나는 가군동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신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는 가군동량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인 가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을 스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용어가 바로 자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물리학자들은 이 전자가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을 하는 어떠한 실험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체적인 가군 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얘가 뭔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얘를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양자역학적으로 이 스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궤도 가군동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궤도 가군동량은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는 가군동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핀 가군동량이라고 하면 전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군동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궤도 주위를 사실 뱅글뱅글 도는 것도 아니에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궤도 가군동량,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이 만들어내는 포텐셜 주위에 있을 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고유 함수로 우리가 구면 조화 함수라는 것을 찾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면 조화 함수가 가지는 성질이 있었어요. 자, 가군동량 연산자에 걸어주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에 걸어주게 되면 얘가 이런 고유값을 내뱉는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또한 Z축 방향의 가군동량 연산자에 걸어주게 되면 ML, H바, Y, L, ML이라고 하는 또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수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L과 ML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놈은 0, 1, 2, 땡땡땡 이렇게 정수로 올라가게 되고요. ML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L부터 하나 간격으로 이렇게 L까지 존재하는 녀석이 됩니다. 자, 스핀 가군동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 가군동량에서 일어나는 것이 똑같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스핀 가군동량의 고유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스핀이라는 놈은 사실 공간상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가상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고유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궤도 가운동량에서는 L과 ML이라고 하는 애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 그쵸? 구면 조함수라고 불리는 어떤 함수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S랑 MS라고 하는 L과 ML에 대응하는 L이 S에 대응하고 ML이 MS에 대응하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쓰는 표기법을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짝대기 하나를 긋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꺽쇠를 그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고유 함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가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자, 스핀 가운동량 총량의 제곱을 취한 거에 이 고유 함수를 걸어주면 얘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 플러스 1의 H바 제곱 그리고 S, 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고유 함수는 스핀 가운동량 제곱의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때 고유값은 SS 플러스 1 H바 제곱. 그러니까 L에 대응하는 게 S니까 여기 이제 S로 대치를 해서 쓴 거죠. 마찬가지로 Z축 방향으로의 스핀 가운동량을 재는 것을 고유함수에 걸어보면 역시 MS, H바, S, 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수도 조금 더 성질을 살펴보면요. S와 MS가 있는데요. S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MS는 왼쪽에 ML과 똑같게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S부터 1간격으로 땡땡땡 올라가서 플러스 S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S는 근데 어떤 값을 가질까요? 얘는 고정된 값을 갖습니다. 왜냐? 입자마다 이것은 내재적인 양자수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값이라는 것은 입자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자를 볼 때 전자의 요 S 양자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고 뭐 양성자는 양성자의 요 S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요 양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자유전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전자가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S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MS는 어떻게 될까요? MS는 원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땡땡땡에서 S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S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에서 한 칸을 올라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얘가 곧 플러스 S랑 같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S가 하나, 2분의 1로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MS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궤도 가운동량을 갖는 전자에서 자기장을 가해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때 우리가 에너지가 베타 B, ML, B로 쪼개진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궤도 올비탈에서 올빗, 그래서 ORB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핀 가운동량을 가지는 전자의 경우에는 자기장을 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스핀에 대한 것이 역시 베타 B, MS, B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어떤 팩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G라고 하는 팩터가 들어가고요. 얘를 G 팩터라고 부릅니다. G인자. 이거는 왜 들어가냐? 실험이랑 일치를 시키려고 보니까 단순히 G가 1이라고 나와서는 실험이랑 일치하는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 G값이 약 2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더 어려운 이론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고 그냥 G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값이 약 2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궤도 가운동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된다면 얘가 MS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와 플러스 2분의 1의 상태로 쪼개져 있게 될 겁니다. 에너지가. 그리고 이때의 간격은 앞에랑 마찬가지로 에너지 간격은 G, 베타 B,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S라고 하는 것이
전자뿐 아니라 모든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사람들이 이미 찾아 놓았는데요. 자, 전자는 우리가 요 S라고 하는 양자수가 입자들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2분의 1입니다. 양성자는요? 양성자도 2분의 1입니다. 중성자는요? 중성자도 2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갖는 입자도 있나요? 광자는 1을 갖습니다. 1의 값을 갖고요. 재밌는 것은 원자 핵들도 각자 저 양자수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리튬 7을 보겠습니다. 얘는 S가 2분의 3입니다. 오, 좀 특이하죠? 자, 붕소 10은 S가 3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12는 S가 빵이고요. 탄소 13은 S가 2분의 1입니다. 질소 14는 S가 1이고요. 산소 16은 S가 빵입니다. 그리고 산소 17은 S가 2분의 5가 되고요. 플루오린 19는 2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나눴는지 보이세요? 왼쪽은 반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반으로 나눈 형태의 그런 스핀 양자수를 가진 애들이고요. 오른쪽은 정수 양자수를 가진 애들입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질량수가, 질량수가 짝수면 우리가 정수 스핀 양자수를 갖고, 질량수가 홀수면 우리가 반정수 스핀 양자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자핵이 가지는 스핀 양자수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자수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핵물리학, 원자핵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 놓았고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수업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놓은 이 스핀 양자수를 이용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안 다룬 중요한 원자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수소 원자핵입니다. 자, 수소 원자핵의 스핀 양자수는 얼마일까요? 안 다루긴 뭘 안 다뤄요. 여기서 알았죠? 2분의 1입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만 돼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원자핵의 경우에는 S라는 기호를 안 쓰고 보통 I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스핀 양자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대문자 I를 많이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화학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테크닉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NMR 혹은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표에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수소 원자핵과 탄소 13 이런 애들은 보면 I, 즉 핵스핀이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MI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전자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원자핵에다가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얘도 똑같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핵도 역시 IMI라고 하는 이런 고유 함수를 갖고 여기에 자기장의 효과를 걸어주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전자와 똑같게 움직입니다. 부호만 반대예요. 왜냐? 전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뿐 나머지 항은 다 똑같게 들어옵니다. 앞에 에너지식과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GI라고 하는 것은 핵의 G 팩터가 되고요. 그리고 μn은 EH바 나누기 EM의 프로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질량으로 나눠준 핵의 마그네톤이 됩니다. 핵 마그네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MI는 요 양자수가 될 거고요. B는 우리가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하나의 에너지로 존재를 했던 놈이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얘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MI가 2분의 1인 상태와 MI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이때의 에너지 간격은 똑같게 GI mu n b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장이 없을 때, 요건 이제 자기장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화학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우리는 원자 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이 전자들이 자기들이 궤도를 돌면서 돈다는 표현은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궤도 가운동량도 갖고 또 스핀 가운동량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그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자기들도 조그만 자석들이니까 이 자기장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핵이 느끼는 요 자기장의 세기는 로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원래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 더하기 이 전자들이 얘를 가리는 효과 델타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델타 B라는 것은 B0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가해준 자기장이 얼마나 세냐에 비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한 번 더 쓰면 B0 마이너스 시그마 B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B 자체는 마이너스 시그마 B0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요 가해진 자기장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시그마 B0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그마라는 것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그마를 측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어진 원자핵 주위에 전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그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화학적 이동, 영어로는 chemical shift라고 하고요. 요거를 시그마를 이제 나름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게 되는데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요 시그마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시그마 값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의 분자는 이러한 화학적 환경에 놓여져 있는 원자 핵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요 수소 원자핵 혹은 탄소 원자핵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질량수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탄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탄소 13을 써야지 요 I가 2분의 1이고요. 역시 수소 1을 써야지 I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1 NMR 혹은 탄소 13 NMR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I가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가 앞에 보면은 19 플로린이 있었습니다. 걔도 사람들이 NMR에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스핀이라는 것은 입자별로 내재적인 가운동량을 갖는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궤도 가운동량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취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LML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SMS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때 이 S라는 것은 입자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다. 전자에도 할당이 되어 있고 원자 핵에도 할당되어 있는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이 MS 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두 개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되고 자기장을 가했을 때 원자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S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MS가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NMR, 핵 자기 공명이라고 해가지고 화학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스핀 개념을 수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